안녕하세요. 생각하고 글로 적는 에세이 켈리입니다. 벌써 세 번째네요. 많이 했네. 아닌가? 지금은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왔습니다. 12시 21분이네요. 4월에 매장 오픈 준비하면서 어제까지 정말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쭉 달렸는데 일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요. 처음으로. 근데 원래는 디저트 구우러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거야. 이게 한계치에 다다른 거야, 제가. 체력이.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뒹굴거리면서 쉬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수면 시간이 사람마다 총량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7, 8시간 꼭 자야 되고 어떤 사람은 4, 5시간만 자도 되고 저는 평소에는 3, 4시간만 자도 그냥 생활에 크게 무리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수면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게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4월부터 그랬으니까 꽤 오랜 시간 버텼네요. 잘 체화되어 있는 알람 시계가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늘 일어나는 시간에 눈을 뜨긴 떴어요. 근데 오늘 나 일찍 안 일어나도 되는 날이지. 그러고 오후부터 움직이기로 했으니까 다시 이제 누워 있었지.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밥도 챙겨 먹고 그러고 다시 눕고 점심 돼서 언니가 밥 먹자고 하길래 밥 먹고 다시 눕고 그래서 먹고 눕고 뒹굴거리는 하루를 보내다가 밤 10시쯤 되니까 조금 정신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괜찮네 그러고서 일어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꼭 이 시간이 되네요. 어쩔 수 없이 켜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한번 끄적여 볼까 하다가 그 수면 장애 때문에 고생을 했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깊게 풀어볼까 해요. 지금도 뭐 비슷하고 그래도 최근에는 체력적으로 되게 바깥에서 오래 있으니까 잠이 일찍 와요. 그리고 또 1시 이쯤 되면 12시에서 1시 사이 되면 졸리고 제가 보통 6시에 일어나거든요. 그 사이에 한 2번 깨고 그럭저럭 잘 자는 것 같아요. 네, 수면 장애는 제가 마음의 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죽어도 상관없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울증이래요. 알고 계셨어요? 저는 작년에 알았어요. 제가 완전 커피 쪽으로 전향을 하고서 2018년도에 춘천에 있는 대형 카페 매니저로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이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이어가지고 회사에서 직원들 건강검진을 해줘요. 그래서 저도 건강검진 받았는데 건강검진 원래 처음 시작하기 전에 문진표 작성하잖아요. 나중에 검사 결과지 받았는데요. 건강검진 한 거 결과랑 같이 받았는데 거기에 고위험 수준의 우울감과 불안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진단이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내가 좀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그거였구나. 완전 객관화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원래부터도 좀 솔직한 편이긴 했지만 그렇게 막 개인적인 약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숨기기 마련인데 저도 뭐 별로 겉으로 내색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검사 결과를 통해서 이거 밖으로 꺼내야 돼. 안 그러면 나 진짜 심각해져. 이거를 제가 안 거예요. 그래서 슬프면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우울하면 우울하다, 불안하면 불안하다, 이런 것들을 그냥 모두가 볼 수 있게 오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저를 불러. 저를 찾아줘요. 카톡도 오고 전화도 오고 우리 보자 해서 밖으로 꺼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줘요. 그러더라고요. 또 참 다행인 게 그런 우울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원래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요즘 MBTI 검사 많이 하잖아요. 다시 또 유행을 하던데 저는 I에 가까운 E 유형이에요. 그래서 I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E 유형의 사람이 되어서 그런 성향을 많이 표출을 하고 E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어차피 외향적이니까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돼서 그냥 좀 잔잔하게 가는 편이에요. 그런 완급 조절이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도 그냥 편하네요, 저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들과 교류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트여있는 공간에서 서비스를 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ETJ예요. ESTJ. ESTJ의 특징을 보잖아요. 나야. 그냥 나야. 진짜 신기해. 하지만 사람 본질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니까 외부로 나를 많이 표출을 하자 그런 생각으로 사실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뭐 오피셜은 오피셜이고 내 개인 계정은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저는 그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서스럼 없이 표현하는 편이에요. 보시다 보면 제 피드가 한 줄이 다 캘리그라피거든요. 그 캘리그라피가 어디서 가져온 글이 잘 없어요. 그냥 다 제가 생각해서 끄적여 놓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래서 보통 제가 가고 싶어 하는 방향이라든지 성찰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그 우울증 얘기 말씀드렸죠. 죽어도 상관없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우울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작년에 춘천에서 혼자 또 용역하면서 생활하면서 갑자기 감정이 또 폭발한 날이 있었어요. 뭐 노래 듣다가 그런 것 같아. 제가 노래 잘 안 듣거든요, 사실. 근데 그날은 뭐 때문이었을까? 유튜브도 잘 안 봐요, 사실은. 제가 사실 남한테 무관심해가지고 TV도 안 보거든요. 뭐 하는 게 없어, 사실. 근데 노래하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너무 갑자기 울컥하더니 제가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울고 내가 좀 마음에 뭔가 쌓여있는 것들, 감춰왔던 것들이 또 한번 밖으로 터져 나오는구나. 약간 그러고 있었어. 그러면서 잇따라 놀랐던 거는 제가 꽤 오래전부터 나는 지금 죽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진짜 우울증인 거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라서 종종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상실감, 불안감, 무기력함, 우울함 이런 걸 다 인지를 하고 있다가 외부 활동하고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그 순간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일을 쉬면 안 돼. 일을 쉬잖아요. 그러면은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 이렇게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꾸준히 외부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날 그렇게 펑펑 울고서 우리 자매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영상 통화를 했는데 저희가 딸만 넷인 집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셋째 딸인데 저희끼리 굉장히 끈끈하고 친해요. 비밀이 없어 서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우울증이라는데 내가 좀 그런 상태인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막 다들 폭풍 오열하기 시작한 거야. 다들 원인을 알아요. 제가 왜 그러는지. 너무 다들 잘 알아서 근데 그거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스스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엄청 울고 근데 이렇게 같이 울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엄청나게 크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또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울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희망적인 밤이었다. 뭐 이런 글을 제가 썼더라고요. 아, 어제 토요일 날 저희 대학 동기들이 놀러 왔어요. 그리고 후배도 왔었고 다들 저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는 정말 가까운 친구들이었어가지고 그들과 또 얘기를 하는데 너 좀 내려놔라. 내려놔야지 산다 너. 또 그런 얘기를 한참 잔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아이, 나도 알지 않은데 그게 잘 됐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냐. 뭐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저는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려놓을 수 있겠지 내가. 이게 자꾸 그래서 그래요. 내가 사람을 믿는데 정말 오래 걸리고 한 번 믿으면 정말 끝까지 믿어주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다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그러면은 단숨에 끊어내요. 왜냐면 끝까지 믿어줬으니까. 단숨에 끊어내는데 최근에도 사람 하나를 완전히 잃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한동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가까이 뒀다가 또 잃게 되네, 여전히. 엄청 씁쓸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이 됐다가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 내 주변에는.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우울증 같은 거는 결핍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결핍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원인이 규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결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라는 글귀를 써볼 생각입니다. 누구나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제일 좋지만 저는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핍에 잡아먹히지 마세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다른 부분이 와서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 오늘은 결핍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나의 결핍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누구나 결핍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의연하게 내려두고 또 내려두고 단념하고 다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실게요.